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란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고 다시 필드 구성을 하여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보이는 표가 바로 피벗 테이블인데요.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각도로 구성하여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B2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할 데이터인데요. 미리 범위를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범위 설정이 수정이 되거나 또는 다른 범위를 지정할 때 얼마든지 이 상태에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엑셀 데이터가 아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어느 시트에다 어느 위치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새 워크시트, 자, 지금은요 새 워크시트에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자,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시트가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이라는 시트 왼쪽에 생기게 되죠. 자, 시트명을 먼저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자, 오른쪽에 필드 목록 단추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내가 선택한 테이블에 필드명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 필드명을 직접 아래에 있는 칸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열 개념, 그 다음에 행 개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될 항목, 자,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돼요. 자, 우선 광역 구분을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행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열로, 이 열 오른쪽 아래 보시면 10칸이 있는데요. 이 행정구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열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테이블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에는 광역 구분이, 열에는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항목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을 채울 건가를 자 보시면 2014년을 맨 끝에 항목에다 드래그를 하고요. 2015년 두 가지 항목을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2014년, 15년 각 행정구역별로 14년과 15년의 합계가 지금 계산이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표가 너무 옆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자, 오른쪽 칸에 보면 행정구역 바로 아래쪽에 값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요. 자, 이 값을 광역구분 옆으로, 자, 이 값을 이렇게 광역구분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값을 어디다 표시하는지를 항목이죠. 이제 그 항목을 어디다 표시할지를 오른쪽에 있는 이 필드 목록 상자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작성된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합계로만 지금 계산이 이루어져 있죠. 합계가 아니라 평균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오른쪽 필드 목록 상자에 필드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이라는 항목에서 함수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만 바꿔볼게요. 2014년은 평균, 그 다음에 2015년은 합계. 자, 이렇게 함수를 바꾸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2014년이 필요가 없이 2015년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 항목에서 결정하는데요. 자, 이 항목의 드롭 버튼을 클릭해서 자,
필드 제거, 그러니까 딜리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필드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합계만 2015년에 합계만 계산이 됐는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도 같이 계산을 하고 싶다. 2015년에 그러면 2015년 항목을 필드를 다시 한번 끌어다 주시면 돼. 드래그해서 합계 밑에 칸에 다시 배치를 합니다.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합계해서 평균으로 바꾸시면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15년 합계와 2015년 평균으로 계산을 지금 한 거죠. 근데 항목명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라고 표시하는데요. 이제 항목명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자, 평균에 필드, 값필드 설정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 보면 2라고 써 있죠. 그래서 끝에 부분을 지우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계 2015년 합계와 평균을 나란히 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꾸미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작업을 하면서 이 필버 테이블 목록 상자가 이제 필요가 없다,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X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다시 필요해서 필드 목록 상자를 다시 호출할 때는 자,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면은요, 분석과 디자인, 분석 도구의 끝에 보시게 되면 필드 목록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호출하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꼭 펼쳐놓고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작업은 끝났고 이제 꾸미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작업을 꾸밀 때 피벗 테이블 도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셀 포인트가 다른 셀을 누르고 다른 셀에가 있다면 피벗 테이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 작업을 할 때는 셀 포인트를 그 테이블 안에 배치 클릭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눌러서요. 먼저 꾸며 볼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이 있는데 우선은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피벗 테이블에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눌러서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달라지죠? 네.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봤고, 변경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개요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이 조금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한다. 자, 지금 개요 형식으로 바꿔봤는데요. 변경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자,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꾸미고 나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비어있는 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빈 셀에 값을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경상권이 지금 합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병합, 각각의 항목들을 병합한다거나 또한 이 아래 보면은 전체 평균 합계를 다 표시할 게 아니라 행만 또는 열만 표현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작업을 우리가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면요. 분석 메뉴를 누르시면 왼쪽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에서 한 번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면 지금 우선 이 부분이요. 경상권, 수도권, 셀의 병합, 셀 병합을 해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고요. 자, 비어있는 셀과 비어있지 않은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빈 셀에 자, 요렇게 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결과를 볼게요. 자, 요렇게 근데 병합은 됐으나 지금 이제 스타일 레이아웃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요. 제가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중에 테이블 형식으로 바꿀게요. 자,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병합을. 그래서 레이아웃하고 좀 요걸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요.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시고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병합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나 병합을 할 때 파일 홈 메뉴에서 이렇게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분석 도구의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러니까 옵션에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자인도 글자가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경을 좀 할게요. 자, 어떤 게 좀 잘 보일까요? 자, 이게 좀 낫겠죠? 네,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합하고 옵션을 이제 바꿔봤는데요. 빈셀, 자, 표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 합계란의 예, 표시를 행과 그 다음에 열 개념, 예, 그 표시를 할 것이냐. 자, 이거 역시도 분석 도구의 옵션입니다. 자, 옵션에서 보면 요약 및 필터라는 표시가 있어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을 보겠냐. 자, 열을 먼저 취소해 보시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열 총합계 표시자를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합계를 지금 표시를 해제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행에 대한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하자면 요약 및 필터에서 열의 총합계 아래는 표시하고요. 열이요. 각각의 열에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행의 총합계는 안 봐도 되겠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자, 이런 식으로 행에 있는 데이터 합계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꾸며 본다면 이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가운데로 정렬을 먼저 하고요. 자,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또 숫자의 경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는다든가 또는 소수점. 자, 소수점 자릿수를 예, 한번 두 자리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맞추기 전에요.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좀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 정렬을 먼저 할게요. 오른쪽 정렬을 하고 나서 소수점 자릿수를 일단 줄이고 자, 이렇게 줄여서 두 자리로 줄여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맞춤. 그래서 문자 있죠? 여기 별 빈 셀을 표시한 이 부분을 가운데로 배치하려면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요. 먼저 정렬 부분을 먼저 하지 말고요. 자릿수를 늘리거나 줄임 버튼을 사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정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또한 소수점을 변경하는 데는 이 표시 형식에서 사용하는 방법 말고요. 자, 옆에 보면 서식 상자를 불러내는 버튼을 이용해서 자, 숫자죠. 숫자,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를 2로 맞추겠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테이블이 구성이 됐지요? 자, 피벗 테이블 원천 데이터, 원래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 결과를 보게 되면 항목을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행정구역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 행정구역 옆에 있는 드롭 버튼을 눌러서 제가 보고 싶은 항목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그 항목만 줄여서 표시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또한 자료에 수정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면 이 피벗 테이블 결과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원천 데이터 제가 수도권의 경기 지역의 숫자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 데이터 수도권 경기 지역에 2015년 지금 0.00011인데요. 0.2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0.2로 지금 변화를 주고 피벗 테이블 결과를 가면 변화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는 새로 고침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가 지금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게 되면 변화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기능은 알아놓으시면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하셨는데요. 자, 한 번만 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자료 원천 데이터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자,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자, 범위는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현재 워크시트 왼쪽으로 시트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시트 이름을 바꿔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이용해서 필드를 재구성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모델명을 열로 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쫙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조사를 행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은 상반기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가 각 항목마다 모델명마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값을 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필드 목록 상자의 모델명 밑에 있는 이 값을 제조사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작업 순서가 먼저 디자인을 꾸미고 그 다음에 뭐 항목을 필터링하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열 레이블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4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물론 이제 필터링을 먼저 하고요. 항목이 너무 길어서 필터링을 먼저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항목은 필드 표는 다 구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상반기 판매 수량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다 아니면 최대값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오른쪽 필드 상자에서요 이 필드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자, 여기서 함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거를 할 때도 역시 이 필드 상자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끝났으니까 얘는 닫아도 상관이 없겠죠. 닫았던 필드 상자는 자,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자, 여기 필드 목록에서 다시 꺼내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이블을 이제 다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서요. 먼저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이나 또는 개요 형식으로 변경해 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을 바꾸시면서 이제 그 제조사의 경우에 셀이 이렇게 2개의 셀에 병합해서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분석을 누르면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서 이 항목을 병합을 할 것인지 레이블을 병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열과 행의 총합계를 표시를 할 것이냐. 자,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모두 해제를 해 놓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과 행의 총합계를 어느 부분을 표시할 거냐. 자, 그러면 열만 총합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병합된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디자인을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걸로 해볼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어있는 셀 같은 경우 빈 셀도 역시 옵션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면 빈 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빈 셀을 표시한다는 건 여기가 아니고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 자, 옵션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면 빈 셀을 표시해라. 빈 셀에 이번에는 자, 요렇게 빼기 하이픈으로만 할까요? 자, 하이픈 표시를 먼저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는데 하이픈 표시를 했는데도 0으로 나오는 건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홈 메뉴에서 먼저 표시 형식을 바꾸세요. 자, 쉼표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한다거나, 자, 이 빈 셀은 지금 하이픈의 경우가 이제 0 표시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 옵션을 제가 빼기 2개로 표시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빼기 2개는 0의 의미가 아니라 문자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글자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빈 셀에 문자를 넣을 때는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기보다는요, 서식을 먼저 바꾸세요. 여기서 내가 숫자에 대한 서식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만 이제 가운데로 배치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순서를 서식을 바꾸고요. 표시 형식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것이 작업 순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피벗 테이블을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슬라이서 삽입,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슬라이서 삽입을 눌러 놓으면 자, 슬라이서 삽입을 눌러 보시면요. 자, 지금 조금 더 분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모델명이나 제조사 슬라이서를 삽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구가 나오죠. 대화 상자가.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필터링을 쉽게 한다든가. 자, 지금 우리가 모델명은요. 도큐하고요. HJ. 지금 파랗게 된 부분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필터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옆에 보면 필터 지우기. 누르게 되면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중으로 선택하고 싶은 것을 다시 눌러서 자, 이렇게 자, 지금 다중 선택이 취소가 된 상태라서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단에 있는 이 모델명 옆에 다중 선택을 눌러 놓고 이렇게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이게 선택된 상태고요. 다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모델명 필터링 여기서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수동 필터. 근데 이제 슬라이서를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선택을, 4개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사의 경우도 지금 내가 보고 싶은 항목만 선택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제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슬라이서가 필요로 없을 경우에는 그냥 딜리트를 눌러서 자, 모델명 쪽을 버릴게요.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또한 이 슬라이서의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보겠다. 그러면 이 슬라이서 도구의 옵션에 보면요. 슬라이서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서 스타일을 바꿔보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문서로 활용하시기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